삼각형의 활용이라는 파트입니다. 삼각형의 활용. 사인 법칙 나와 있고요. 코사인 법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걸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파트를 왜 배우는 것이냐, 그리고 뭘 배우는 것이냐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삼각형이라는 거를 다루고 싶은 거고요. 삼각형이 되게 다양한 삼각형이 있겠지. 직각삼각형도 있고, 그냥 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고, 뭐 이렇게 삼각형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 이게 제일 많이 다뤘던 게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봤던 것들을 한번 좀 볼 거고요. 이 직각삼각형 하나 있겠고요. 어쨌거나. 자,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일반 삼각형이라고 해서 한번 그냥 일반 삼각형, 그냥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 둔각삼각형일 수도 있고 예각삼각형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학교 때 이제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어차피 삼각형이라는 건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불러가지고 중학교 때 처음에 배웠었어. 세 변의 길이와 세 각. 결국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와가지고 저 수능 때까지는 다 뭐냐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든 각의 크기든 일부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안 준 걸 다 구해봐. 이게 그냥 문제야. 모든 문제는 다 이거야. 이쪽 파트는. 내가 변 두 개하고 각 줬잖아. 그럼 나머지 각하고 변은 네가 구해. 뭐 이런 겁니다. 다. 그래서 6개 중에서 최소한의 조건만 주고 나머지를 구해봐라.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 우리가 써먹기 좋은 공식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였어.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세 변 중에서 두 변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B, C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에서 배웠던 게 또 뭐 있냐 하면 삼각비라는 걸 하나 배웠었어요. 워밍업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파트가 뭔지. 삼각비. 그게 뭐야? 그러면 얘를 기준각으로 딱 잡아보면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얘 기준각으로 쓸 때 얘가 밑변인 거죠. 얘가 밑변이고요. 자, 얘가 높인 거고요. 얘가 빗변인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 저 삼각형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듯이 얘는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려면 얘하고 비율이 이 정도고 얘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고 얘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생김새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삼각비 왜 배웠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비율을 위해 세 가지인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율 몇 대 몇이야? 이거를 빗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냥 사인스타가 뭐예요?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배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스타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을 코사인스타라고 하자고 그냥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C분의 A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탄젠스타가 뭐예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운 거야. 그래서 이게 삼각비라고 해서 삼각비라면 뭘 알 수 있어요? 삼각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어떻게 생김새가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뭐 탄젠트 값을 알면 밑변에 비해서 높이가 엄청 큰 애구나. 이거 길쭉하구나. 뭐 등등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삼각형의 모습을. 됐어. 그래서 중학생들은 다 어떻게 풀었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6개 중에서 한 3개 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6개 중에서 3개 조건을 주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문제거든요. 그럼 중학생한테 푸세요 라고 한다면 중학생들은 이걸 쓰기 위해서 뭐 하냐면 무조건 수발을 내서 직각삼각형 2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풀었었어. 근데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디서는? 고등학생은 수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2개를 가서 이쪽에서 나 이쪽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구한 다음에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거 빼서 여기서 또 피타 쓸 거야. 이런 짓을 하지 않고 한 방에 갈 수는 없을까?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학교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공식화 시켜버리면 돼요. 그 공식을 외워서 수발을 내리지 않고 수선발 내리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빡빡빡 구하자가 이 파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배운 거의 확장판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중학교에 돼 있는 게 여러분 뭐 돼 있는 거 그냥 점검 차원에서 저기 때 이런 거 훈련을 좀 했었어요. 주로 직각삼각형을 제일 많이 하니까 빗변이 A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하고 이 길이 표현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중학교 거니까. 그럼 얘 표현하세요. 그러면 뭐로 표현해? A에다 뭐 곱하지?
그치? 사인 세타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A 사인 세타 이렇게 좀 능숙하게 나오셔야 돼. 얘는 뭐죠? A에다 뭐 곱해요? 코사인 세타. A에다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빗변에다 코사인 곱하면 밑변. A에다가 사인 곱하면 높이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 내용이고요. 자, 하나만 더 연습.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얘 해볼까요? 얘가 A라고 해볼게요. 얘가 A. A라고 한다면, 이게 밑변이 A예요. 여기가 세타예요. 이렇게 나온다면 높이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A? 그치. 탄젠트를 곱하면 밑변이 높이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죠? 얘 뭐야? 얘를 얘로 가려면 여기서 코사인으로 뭐 하면 되죠? 나누면 얘가 되고요. 코사인을 곱하면 얘가 돼요. 그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얘가 A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A네? 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이런 거 훈련했었을 거야. 오랜만이면 또 까먹었을 테니까. 하나 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세타라고 해봐. 그럼 요 길이 뭐라고 할 거야? 그쵸.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탄젠트 곱한 거죠. 빗변과 밑변과를 탄젠트로 나누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탄젠트 세타분의 A. 얘는 뭐야 그러면? 그치. 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그 여기다가 이제 또 기본적인 거 하자면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가 바로바로 나오셔야 될 것 같다. 한 번만 점검.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자, 60도. 자, 45도 할까? 45도.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얘는 1. 탄젠트 45도 1. 60도 해볼까요? 60도.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이게 바로바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두 가지 공식을 좀 이용해서 빨리빨리 구하자는 컨셉인데요. 그럼 사인 법칙이 뭐냐? 자, 한번 해보죠. 사인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 한번 봐볼게요.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이 3개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변이 있어요. 변이 있어요. 자, 마주보는 대변, B의 마주보는 B 이렇게 쓰잖아요. 요 각을 한번 늘려보려고요. 여기를 이 각을 늘리면 다 가만히 두고 이 두 AC는 가만히 두고 자, 요것도 그냥 쭉 연장선이라고 할게요. 연장선 이렇게 쭉 연장돼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쪽 각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자, 그냥 가볍게 쓸게요. 가볍게.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C가 여기로 와서 삼각형을 늘려버린 거야. 그럼 각이 크게 커졌죠. 각이 커지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져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 각이 2배가 되면 이게 2배가 되냐 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각이 2배가 돼도 각에 정비례하진 않더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변의 길이가 뭐에 정비례하냐? 요 각의 사인값에 정비례하더라. 이 각의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각의 사인값이 2배가 되면 이 길이가 2배가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인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변의 길이는 각의 사인값에 정비례합니다. 이 문장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사인 법칙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사인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해서 사인을 써서 도형의 길이 혹은 각 이런 거 관련된 공식이라서 사인 법칙인 건데 그냥. 자, 볼게요.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늘 되는 거죠. 이게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늘 되는 거야. 자, 각 3개가 있고요. 자, 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저희는 첫 번째 뭐라고 쓸 수 있냐? 결론적으로 첫 번째. 자, 제가 말로도 한번 써볼게요. 말로. 자, 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해요. 그 대각의 크기의 정비라는 게 아니라 대각의 사인값.
대각의 사인값에 정비례 한다.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왜 되는지는 이따 증명하고요. 증명은 이따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하고 B의 B, A 대 B는 몇 대 몇이야? 라고 한다면 A의 마주보는 각 사인 A, B의 마주보는 각 사인 B,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야. 비례식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그냥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변의 길이는 각의 사인값에 정비례합니다를 비례식으로 써서, 그럼 이 비례식에서 활용도가 뭐예요? 왜 이걸 배워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변 두 개, 각 두 개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알면, 세 개를 알면 변, 각을 알든 각, 변을 알든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뭐? 비례식으로. 뭐 그냥 그겁니다. 그쵸? 이 용도. 물론 이걸 좀 확장해서 A 대 B 대 C의 관계를 보실 수도 있죠. 세 변의 길이 B는 뭐와 똑같아요? 그러면 마주보는 대각의 사인값하고 정비를 한다는 거. 이거. 이 결론입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 그래서 이 비례식 가지고 세 변의 길이 B도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 B 구하세요. 그러면 세 각의 사인값의 B를 구하셔도 되고요. 세 각의 사인값의 B를 구하세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 B를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냐면 표현법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비례식을 이렇게도 배웠거든요. 사인 A분의 A. 고1 때 배웠던 비례식을 생각해 보실래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분수는 분수다. 이거를 우리는 비례식으로 읽잖아. 중학생들은 분수 같대요. 이렇게 읽지만 우리 고등학교 유치원에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를 쓴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비율이라고 해요. 초딩들이. 뭐분의 뭐 4분의 3 그러면 그걸 비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4개 중에 3개 이런 비율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러면 얘네 비율이 다 같다는 거야. 각의 사인값하고 변의 길이하고 이 비율이 늘 같다는 거죠. 같아. 그럼 이게 뭘로 같지?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2R하고 같습니다. 비율이. 2R이 뭐예요? 그러면 지름이에요. R이 반지름이고요. 뭐냐? 외접원. 이게 외접원의 지름하고 똑같아요. 이 비율이 외접원의 지름과 같아요. 까지가 확장된 공식이야. 비율까지도 알 수 있다. 그 비율이 뭐냐? 외접원의 지름이다. 왜 그런지는 이따 증명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 보면 얘가 얘다라고 하나만 갖다 쓸게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하나 공식을 빼낼 수 있어. 변하고 각의 사인값하고 정비례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얼마? 2R이다. 이거야, 2R. 지름이라는 거야. 이게 이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지름과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일반적인 삼각형이. 그래서 A, B, C 이렇게 그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 각하고 요 변하고는 요 변은 요 각의 사인값에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둘의 비율이 뭐야? 그러면 사인 A분의 A. 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뭐야? 그러면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이 지름만, 지름이라는 거야.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실제로 증명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몇 개가 나와 있니? 3개가 나와 있어, 3개. 그럼 3개 중에 당연히 2개 할 때 나머지 하나 구할 때 쓰는 거지.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변의 길이하고 변의 길이하고 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각 가지고 변 구할 때, 변 가지고 각 구할 때, 뭐 등등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또 하나, 외접원이 등장하면 여러분 볼 거 없어.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외접원이 등장했다. 외접원하고 관련된 공식 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래서 이 공식으로 그냥 푼다. 분명 이 공식을 어떻게든 이용하는 거구나. 그럼 이 이용을 어떻게 하냐? 그럼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겨보면 실제로 현재 사인 A에다 2R을 곱하면 A가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인 A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2R분의 A예요. 그래서 똑같은 식을 쓴 거죠. 변형식을. 보통은 다 외웁니다. A 그러면 2R 사인 A가 바로 팍 나오셔야 되고요. 사인 A 그러면 2R분의 A. 그래서 뭐냐? 변을 각으로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이거를 대신 대입해서 풀고요. 각을 변으로 바꿔야만 풀리는 유형들의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변을 각으로, 각을 변으로 왔다 갔다
바꿔야 되는 문제에서 대입해서 푼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사인 법칙이 뭔지에 대해 설명한 거면 이게 왜 되는지 정도도 사실은 증명이 나오긴 나와. 여러분 쪽에서 뭐 빈칸 넣기 정도 나올 거야.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유형 보고 할게. 이렇게. 됐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법칙의 변형 이렇게 해서 공식들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외접원이 등장하면 아, 너 사인 법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자, 우리가 삼각형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삼각형 ABC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각이 있어. 각. 세 각과 세 변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과 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그 관계를 알아내 봤더니 아, 요 변이라는 녀석 A, B, C라는 변은 각이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주보는 변이 길어지는데 완전히 정비례하진 않고 누구의 정비례하나 봤더니 각의 사인 값의 정비례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인 법칙이 뭐예요? 그럼 말로도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세 변의 길이는 각각 마주보는 대각의 사인 값에 정비례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 비례식을 풀어서 해결하는 거야.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냐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각의 사인 값이 커지면 얘도 정비례해서 커지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A분의 A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식을 쓰는 방식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분수로도 쓸 수 있어. 위에 있는 지금 제 비례식과 아래에 있는 비례식은 완벽한 똑같은 거라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고1 때.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비율 뜻하게 단다. 이게. 도대체 둘이 갖는 비율이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름이라는 거. 뭐?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지난 시간에 그럼 왜 되는가를 잠깐 얘기해보자. 잠깐 얘기해볼 필요가 있어. 도대체 이게 왜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저는 한번 이게 되는 거. 얘가 정말 2R인지를 보여주면 될 것 같다. 정말 이 비율이 2R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시간에 사인이 들어있어? 사인? 사인이라는 건 우리가 도형 입장에서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던 거였는데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거든.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면 된다는 거야. A를 기준각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너 A 여기 있구나. 얘를 기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만들 거면 중심이 있겠죠. 중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중심 지나게끔 저는 얘가 지금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원주각을 옮길 거야. 옮겨 이렇게 중심 지나에서 여기 A-라고 딱 옮겨버리면 이렇게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크게 같겠죠. 그대로 각의 크기 유지하면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 90도가 돼요. 직각삼각형이 딱 만들어진 거죠. 각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다. 근데 변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보이시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해보겠다는 건데 빗변이 뭐냐? 그럼 빗변이 지름 2R인 거죠. 그래서 사인 A라는 요 각을 가져왔더니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2R분의 A. 이렇게 되네 라는 거 알게 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2R분. 자, A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A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죠? 사인 A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사인 A분의 A. 이를 지금 잘 바꾼 거야 이게. 2R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고요. 둔각삼각형일 때도 있는데 둔각삼각형이 되는지 여러분 어차피 교재에 거기 나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이렇구나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그러면 활용도가 뭐였냐? 자, 요걸 가지고 좀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 자, 요식 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즉 이식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걸 변형식으로 변을 각으로 바꾸려면 이쪽으로 넘겨서 2R sin A다 이렇게. 내가 A라는 변 대신에 각의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을 바꾸고 싶다. 각을 변의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sin A가 이쪽으로 2R이 저쪽 가니까 2R분의 A라고 sin A 대신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변의 표현을 각의 표현으로 바꾸거나 각을 변의 표현으로 바꿔서 문제에서 요구사항대로 푸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각형의 넓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거 말고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가지고 하는 게 있었죠. 넓이가. 자, 넓이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이거였었어.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발 딱 내려버리면 이게 C 사인 B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 외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걸 변형식 좀 외워주시죠. 변형식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요. 사인 B 대신에 각 말고 변의 표현으로 바꾸려고요. 그럼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2R분의 B라고 바꿀 수 있어. 여기 있죠? 이 표현으로요. 그러면 2R 2 곱하니까 4R분의 자 넓이가 뭐예요? 그러면 4R분의 ABC라고 바꿀 수 있겠죠? ABC. 자, 보통은 이제 내신 때는 외우는 게 맞아요. 외우는 게 맞아요. 4R분의 ABC. 그럼 언제 씁니까?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주고요. 갑자기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 그러면 쓰는 거죠. 물론 그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요소가 지금 뭐냐면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 넓이죠. 실제로는 세 변의 길이의 곱이죠, 곱. 그래서 이렇게 세 변 길이, 반지름, 넓이. 그래서 넓이 주고 세 변 길이 주고 반지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어쨌거나 여기서 모르는 하나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 알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를 가만 놔두고, 이제 A하고 C를, 우리 가계편으로 바꾸면 안 되나? 저기 있잖아. A 대신에 제가 2R sin A를 넣어도 돼요. C 대신에 2R sin C를 넣어도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네. 보이죠? 숟가락. 상상해보세요. 추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어. 아무튼. 자, 넓이요. 넓이.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얘 곱하니까 2 하나씩 2 하나 남아요.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세 각에 대한 사인값 곱한 거에 2R 제곱 곱하면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 구조예요. 이 중에서 각은 다 알고 뭐 반지름 알면 이렇게 그냥 바로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 모를 때 그냥 대입해서 구한다는 거야. 뭐 이 정도는 변형식으로 좀 외우시길 권장합니다. 계산이 빠르면 그때그때 바꾸셔도 돼요. 기억 안 나면. 근데 보통은 이제 시간 관계상 보통 외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요. 내용 이게 다야. 자, 이 사인 법칙 가지고 결국에는 문제 푸는 건 전부 다 그냥 변의 길이 구하세요. 가계 크기 구하세요야. 그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 자, 가봅니다. 사인 법칙, 삼각형 ABC의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이야. 자, 보통은 3개 정도를 줘요. 3개 정도. 변 하나, 각 2개 줬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나는 그냥 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림 그리셔도 되고 그림. 그럼 30도가 45도니까 대충 느낌 살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그래서 A, B, C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그죠? 여기가 30도요, 여기가 45도 이렇게 나름 맞춰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스몰 a는 얘하고 마주보는 거가 여기가 2루트이겠죠. 이렇게 그리는 연습도 좀 하세요. 그럼 C 값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구하는 거죠. 에이, 끝났네. 마주보는 거 딱 쌍이 있으니까 우린 비례식 쓰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인 30도 대 사인 45도 그래서 각의 사인 값에 얘네가 정비례잖아요. 2루트 2대 C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럼 풀면 된다. 2번 그림 또 그려볼까? 45도 75도 그래. 그러면 75도 팍 더 크고 45도 느낌 있게 75도 45도 그러면 하나 준 거야. 여기 몇 도? 몇 도냐 이거? 110 몇 도? 60도? 60도 이렇게 60도 내가 갭이 180도니까 여기가 A B, C 세 내가 다 알아 여기 3이야 됐어 뭐 구하라고?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됐지 반지름이면
이렇게 짝만 알면 돼. 아, 너네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내가 아는데 이러면서 사인 60도 분의 3. 너네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2R이지 이렇게 하면서 지름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 푸시면 되는 거죠. 됐죠? 뭐 많이 풀다 보면 사실 헷갈리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인 함수 생각해 보시면 사인이 거의 대부분 값이 이 변보다 훨씬 작죠. 사인 값은 마일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거고 양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0.뭐뭐들이야. 작은 게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혹시 헷갈리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3번 그려봐. 3번 그려볼게. 변 두 개 각 하나 45도. 몰라, 그냥 B가 45도 정도로. 나머지는 모르잖아. 그치? 몰라, 그냥 대충 그려.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려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45도고, 요 B가, 여기가 지금 2고요. C, 여기가 루트 6이라고. 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A하고 C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둘 중에 뭐 하나라도 구해볼 건데, 2하고 짝이죠? 그럼 2하고 짝이겠네. 그죠? 그래서 C를 구할 수 있겠다. 비례식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난 고등학교스럽게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 중학교스러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인 45도분의 2 사인 C분의 루트 6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대 우리 좀 약간 고등스럽게 쓴 비례식인 거고 어쨌거나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그럼 C 나오겠죠? C 나오면 B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뭐 180도에서 뭐 세네각의 180도니까 뭐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됐어. 넘어가자. 사인 법칙. 자, 교재 보면, 1-1 똑같아. 그냥 넘어가. 오케이. 자, 필수 2번. 잠깐 볼까요? 삼각형에서 갑자기 요 변 합에 이제 비를 줬어요. 뭐야, 이게? 각의 사인 값의 비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그냥 변의 비를 구하세요인 거죠. 그쵸? 뭐 이게 사인 법칙이니까요. 근데 우리 다 아는 거야. 그냥 간단히 해볼게. 이거 그냥 뭐 B 나오면 비례상수 써가지고 이렇게 푼다는 거 우리 다 아는 거고 6K이고 C 더하기 A가 7K다. 뭐 이렇게 풀고. 기억나시죠? 이거 연립해서 풀 때 고1 때 이거 다 더해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셋 다 더하면 A, B, C 합의 2배인데 다 더하면 얼마야? 18K? 뭐 이게 지금 9K겠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A, B, C가 다 나오는 거죠. 얘가 4K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얘가 3K겠네. B가 뭐야 이게? 2K 됐네. 끝났네. 3대 2대 4가 답이네, 그치? 3대 2대 4 이렇게 가볍게 풀면 될 것 같아. 이 개념을 알면 돼. 각의 사인값 B를 구하라는 거는 변의 비 정비를 한다. 이게 사인 법칙. 아래에 뭐 별다른 게 없어. 그냥 넘어가. 삼각형의 모양 결정 했어. 너네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고 1학년 때도 뭐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오지만 변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삼각형이에요? 라고 한다면 A, B, C라는 세 변의 관계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관계식이겠죠. 직각삼각형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각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뭐 이런 거 나오거나 가끔 드물게 뭐 정삼각형 나오거나 등등 뭐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아주 또 드물게 뭐 이렇게 나온다면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삼각형이라는 거지. 뭐 이런 거. 자, 그럼 어떤 삼각형이냐? 그럼 변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각을 다 변으로 바꾸는 거야. 자, 같이 한다. A에 사인 A를 변으로 바꿔봐. 뭐라고 넣어야 돼? 아직은 좀 버퍼가 걸릴 수도 있어. 오랜만에 보면. 뭐라고 넣지? 2R분의 A. 이게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거야. 근데 문제를 좀 계속 풀다 보면 괜찮아질걸? 사인 B. 그러면 뭐 이건? 2R분의 B 이렇게. 조금 버퍼가 처음에는 걸릴 텐데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저거 2R분의 C 이렇게 쓰겠죠? 2R분의 C 이렇게. 다 변으로 바꿨어. 변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뭐 어차피 양변에 2R 곱하면 2R 사라지겠죠? 그러면 A제곱, B제곱의 합이 C제곱이 끝났네.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면 끝이겠어. 아니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바꾸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여기에 코사인 C, 코사인 B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 파트에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변의 표현으로 바꾸는 코사인 법칙을 배우면 이제 또 섞어서 하나 나올 거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냥 공식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형 문제 오랜만에 막 중등 때 한참 풀다가 도형 문제 오랜만에 푸는 느낌이야. 그래서 혹시 이쪽 파트만 약한 친구들을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중2 때부터 쌓아온 거지. 누적된 도형의 취약함. 뭐 이런 걸 수 있다. 근데 뭐 금방 이제 머리가 깨었잖아요. 고2 정도면 머리가 깼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도형이 약했어도 지금 하면 금방 극복될 거야. 봐봐. 실상을. 이거.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야? 아유 벌써 끝나버리네. 자 봐봐. 사인 법칙의 실생활의 활용. 그림 보면 200m 떨어진 A, B 두 점에서 떠있는 비행기에서 올려본 각의 크기 45도, 70도 200m 됐네? BC 사이의 거리 구하서 이 변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아 45도의 짝꿍이구나 45도에 근데 여기가 몇 도인지 안 해? 한 외곽은 이웃한 두 내각이 할 거야. 여기 몇 도야? 30도? 그럼 끝났네. 30도에 맞으면 이거니까 비례식 써보면 사인 30도하고 200하고가 짝이고요. 사인 45도하고 이거하고 BC하고 짝이죠. 됐네요. 이거 풀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계산 안 할게요. 풀면 되고